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판정을 이제 내린 그 대상의 경우에 자연스럽게 그에게는 관심이 생긴다. 그 얘기는 그 사물 그 사물에 대한 관심이죠. 그래서 그 사물을 갖고 싶어한다.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나의 마음, 그러니까 그 쾌락이 자연스럽게 그 사물을 이제 소유하고 싶어하는. 그러니까 여기는 아름다운 일체에 관심이 없다라고. 그렇죠. 하는데 그때는 그 살 때 관심이 생겨서 돈도 못 벌면서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그 판단을 내릴 거 아니에요. 야, 이건 아름다운데 돈도 없는데 돈을 내가 좀 사고 싶어. 그때는 아름다움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 때문에 사는 거죠. 그 아름다움은 그 이전에 일어나는 일이고,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관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이렇게 작품이 연결이 관심이 되는 뛰어들었으면 그 작품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. 판단할 때 아니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때까지는 아름다운 게 그 다음에 살려고 들면 이제 아름답지 않은 거지.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보고 있을 적에 똑같은 느낌은 아니겠지만, 잠깐만 다 못 들었는데 똑같은 느낌은 아니겠지만 그 처음에 아름답다고 느낀 그 상태가 그 순수하게 똑같은 상태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가요? 아니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뭔가를 아름답다고 판단한다면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는 말은 해요.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다른 말로 아니면 그때의 관심도 실제 그 대상을 뭐 구매를 하고 자기 집에 걸어놓지만 그 사람이 그 상상력의 자유로운 우리의 생명력이 상상력과 지성이 서로를 고양시키는 그 체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느끼고 싶기 때문에 저도 그렇죠.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이제 2단계적인 관심이겠죠. 이 아무 관심 없는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 얘를 아예 탁 구매해 주려고. 그렇죠. 그 판단을 또 계속해서 하고 싶기 때문에 사는 거죠. 예. 근데 실제는 이제 그거 산다 그래서 쥐가 계속 느끼는 건 아니라는 거죠. 그거는 칸트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. 네, 아름다운 아까 또 질문했던 건 뭐예요? 아까 말씀하셨던 거. 아니요. 그러니까는 여기 감성이 있고 여기 지성이 있는 다리를 상상력이 다리를 놓는다고 하셨잖아요. 예. 그 상상력과 지성 사이의 관계에 아름다움이 있고 아름다움은 여기와 얘 사이의 일이 아니잖아요. 얘는 뭐예요? 감성. 아 감성. 이성을 놓는 사이를 다리를 놓는 게 상상력이라고 하셨잖아요. 아니고 감성은 따로. 감성은 얘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. 그리고 얘가 상상력, 얘가 지성, 얘가 판단력. 4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벌써. 아까 감성은 받아들이는 렌즈고. 네, 받아들이는 그렇죠. 그 렌즈가. 시각적인 정보라는 그렇죠. 시각적이고 또 우리의 오감이 있잖아요. 그죠? 촉감도 있고 또 시각도 있고 귀도 있고 소리도 있고 이 감성이 받아들여요. 그런데 이 감성의 능력과 이쪽 이 귤의 능력은 이 무기물과 유기물처럼 서로 넘나들 수 없는 강이 있어요. 그게 상상력으로 그리고 이 강을 상상력이 연결해줘요. 사실상 연결한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상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뭔 얘기냐면 그래 상상인데 이 바깥에 있는 세계를 칸트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의 세계, 얘가 받아들이는 어떤 데이터들, 이 데이터들은 그 유명한 물 자체 개념이에요. 사물 그 자체 개념. 그래서 그놈은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매트릭스 바깥에 대해서 전혀 모르듯이 몰라요. 근데 뭔가가 들어오긴 거기에서부터. 그걸 감성이 받아들인 거예요. 근데 감성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죠. 근데 그 받아들인 그 데이터들을 이건 이제 컴퓨터 아니에요. 얘는 렌즈고. 그 렌즈에서 받아들인 전기적인 신호가
이제 프로세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해요. 그때 연결해 주는 게 상상력인 거죠. 그러니까 얘는 상상력은 감성적인 능력이 아니라 벌써 상위의 능력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함의 능력이에요. 쾌불쾌의 감정은 여기서 보는 거야? 쾌불쾌의 감정은 여기서 오는 거 아니에요? 여기는 그냥 렌즈라는 소리. 얘죠. 얘예요. 그러니까 렌즈인데 이 렌즈가 두 가지를 비춰요. 하나는 그러니까 인식 뭔가 알려고 했을 때의 렌즈는 이 얘까지 달고 있는 이 컴퓨터 본체, 그러니까 카메라까지 달고 있는 컴퓨터 본체 바깥에 있는 거에 또 렌즈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렌즈가 또 있냐면 이거를 다 담고 있는 이 안을 감지하는 렌즈도 있어요. 그걸 감정이잖아요. 특별하게 유독 이 바깥에 이 마음 바깥에 있는 거를 감지하는 그것 말고 유독 안에 있는 이거를 감지하는 감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즐거움의 감정과 즐겁지 않음에 대한 감정, 그 쾌불쾌의 감정. 그래서 이 쾌불쾌의 감정이 아름다운 걸 보면 이제 인식적으로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상상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지성이 활발하게 막 움직여요.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원래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잘 하게 만들어줘요. 그러니까는 이게 쫙 움직이니까 이 안에 있는 이 렌즈, 이 안쪽을 감지하는 이 렌즈에 이게 뭔가 들어와요. 쾌감이 들어와요. 쾌감이 들어오니까 판단력이 뭐라고 판단하냐면 아름답네 라고 판단한 거예요. 아름답네요. 그거를. 선생님이 첫 번째 얘기했을 적에 감정과 첫 번째 감정, 첫 번째 감정에서 렌즈고 그다음에 이런 우리하고 상관없는 부분 그리고 안쪽에 프로세스라고 그랬을 적에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얘가 안을 들여다보면서 이 프로세스를 같이 감싸는 그런 프로세스 안에 렌즈라고 하는 그 두 부분을 했을 적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고 그럴 적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,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 심리학 저기를 받으면서 맞아 그래 그랬던 부분이 뭐냐면 시각이라는 게 렌즈로 사물이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사진을 찍듯이 기계적으로 사진을 찍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거가 시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시각은 이미 대뇌하고 정보 처리를 하려고 하는 대뇌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관심 있는 것을 변별적으로 보아 나간다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그 후자의 시각을 그 감각하고 뭐 프로세스하고를 같이 보는 그런 부분하고 그게 이제 칸트 때문에 생긴 거는 게 게슈탈트 심리학이에요. 아 그래요?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칸트가 제가 얘기한 거는 얘가 시각에서 귤 아까 예진 씨가 이게 뭐냐고 했을 때 귤이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동원된 거예요 한꺼번에. 그렇죠. 이게 다 동원되지 않고 이걸 귤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. 근데 칸트가 순수기성 비판에서 하려고 했던 거는 그걸 뭉뚱그려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세히 볼 수가 없으니까 그 프로세스들을 다 개념들로 쪼갠 거예요. 그래서 쪼개봤더니 하나는 감성이라는 거를 개념을 쪼개요. 그럼 어떤 근거 기준에 의해서 그걸 프로세스 중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걸 자른 거냐면 요 경계선 감성과 지성 쪽에서의 경계선은 딱 하나예요. 그 기준이 뭐냐면 받아들이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뭔가 하냐. 딱 그 기준이에요. 그래서 뭔가 다 받아들이는 것들은 다 감성이에요. 그걸 수용성이라고 불러요. 엠팽리시카이트라고 부르면서 수용성인 것, 그 받아들이는 것, 그게 그러니까 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. 그 얘기는 내가 안에서 뭔가 능동적으로 뭔가 하는 게 없어요. 근데 우리에게는 뭔가 능동적인 그 무엇이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나는 감성, 하나는 이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. 페노멘트라고. 페노멘트 안에는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. 또 있어요 이 안에. 이렇게 나가요 이제. 그거 이제 지금 제 얘기하지 않은 건데. 그러니까 귤이라는 판단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. 그래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심적 능력이 있고 하나는 뭔가를
지가 막그 머릿속에서 그려내요. 막 상상을 동원해서 그려내는 게 있고요. 또 하나는 그 그려내어진 것이 이제 중요해요. 그려내어진 그 것을 어떤 특정한 규칙을 생성시켜서 마구마구 그려진 것들을 정리조합하게 하는 그 규칙을 생산하는 능력이 있어요. 또 하나가 이제 판단력인데, 사실은 이게 중간에 위치한다기보다는 얘는 뭐라 하냐면 이 규칙을 여기다 적용시켜주는 역할을 이렇게 계속, 이게 사실은 CPU예요. CPU는 뭔가 저장하는 것도 없고 어떤 규칙이 없고 데이터도 없어요. 이게 사실은 이 만들어진 데이터죠. 상상력은 이 처리할 수 있는 그 데이터로 만들어준 데이터 역할을 막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것들을 이 규칙 적용해서 규칙 적용에 만들어진 거를 탁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걸 습수미렌, 즉 여기서 포섭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. 습수미렌. 그러니까 얘를 이 규칙하에 쭉 포섭해 주면서 판단을 내려. 귤 이렇게.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. 근데 이 12개의 그 범주라는 거는 그 규칙을 자세히 조사하면 총 12개로 얘기할 수 있다 얘기예요. 이거는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이 12개 중에 적어도 4개. 그러니까 각각 세 쌍 이렇게 있잖아요. 그 세 쌍 중에 하나 탁탁탁탁 4개가 탁 조합이 돼야 얘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상하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규칙이 없어요. 근데 규칙 만드는 일이 잘 일어나요. 그리고 뭔가 만들어내는 이 역할도 잘 일어나요. 근데 규칙도 없어. 그러거든요? 그러면 이 판단이 뭐라고 판단하냐면 아름답다라고 판단한다. 왜? 이게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얘가 그걸 내감이라고 그러거든요. 외감과 내감이라고 그러는데 내감이 뭘 감지하냐면 루스트가 생겨요.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감정이 생긴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내감이 좋네? 라고 이제 감지를 해요. 그러면 그 감지에 의해서 이 판단력이 뭐라고 판단하냐면 아름답다라고 판단해요.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얘가 개념화하는 능력인데 개념화가 안 돼도 뭔가가 일어나는. 잠깐 얘 개념 얘 이성이라고 그러죠. 지성. 그 사이에 하나 더 있다고 하죠. 그 다음에 있는 건 이성이에요. 얘 추리하는 능력. 아까 그 영래씨 죽인 능력 있잖아요. 얘가 지성이에요. 그리고 그러니까 상상력, 판단력, 지성, 이성. 그러니까 이성은 영래씨 죽인 능력. 그러니까 이 추리 능력이에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뭘 만들어내냐면 얘와 얘를 통해서 판단을 만들어내요. 판단은 명제예요. 주어와 수어가 생겨요. 그게 개념화하는 게 아니에요? 개념화하는 거는 얘가 해요. 얘가 하는 건데 얘가 뭐냐면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에 의해서 데이터를 포착해서 만들어냅니다. 이 가공할 수 있는. 그럼 이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들의 특정한 데이터들에게 칸트는 사실은 설명하지는 않아요.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칸트가 여기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칸트 이전과 혹은 칸트와는 노선을 달리하는 경험 있는 철학자들의 얘기예요. 그들은 뭘 알려고 했냐면 어떻게 해서 개념이 생겨나는가를 알고 싶어 했거든요.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그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아요.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경험이 생기냐. 그건 심리학이 할 일이다. 철학이 할 일이 아니다. 근데 경험 철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개념이 생기는지를 설명하려고 시도했어요. 그 사람들의 얘기예요. 지금 칸트 얘기가 아니라. 그 사람들의 얘기는 습관이 생긴다는 얘기예요. 특정한 데이터들, 센스 데이터들끼리를 같은 건 같은 것끼리, 다른 건 다른 것끼리 묶게 되는 어떤 특정한 습관들이 생겨요. 그리고 그걸 관념의 연합이라고 그러거든요. 이게 이제 데이터들이 바로 관념이라고, 그들에게 있어서의 관념이죠. 그 연합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여러 번의 반복과 습관에 의해서 규칙이 생기는 거죠. 칸트 표현대로 얘기하면 규칙이 생기고 그 규칙이 개념이 되는 거죠.
그래서 개념이 형성되는 거예요. 귤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만일 우리를 이렇게 꽉 그 혜진 씨를 꽉 묶어놓고 뭐 지금 막 뭐 몇십 년이 넘게 그냥 묶어놓고 이거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이 귤가 안 망가져요. 그냥 그대로 있어요. 그냥 놔두잖아요. 그러면 저 양반은 얘가 이 책상 위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몰라요. 얘가 하나인 줄 압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귤에 대해서 여러 데이터들을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돼요. 얘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베낄 수도 있고 먹어보기도 하고 하는 여러 데이터들에 의해서 내가 받은 이 색깔 데이터들을 그 색깔 데이터들에 대한 특정한 그 결합시키는 규칙들을 만들어내요. 그걸 귤이라고 얘기해요. 어린아이에게 귤이라고 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뭘 가리킨 거냐면 말을 가리킨 거이긴 하지만 그에게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귤이라는 개념에 대한 개념이 형성될 수 있게 도와준 역할을 하게 됩니다.